네, 안녕하세요, 선생님들. 배당주 연구소입니다. 자, 오늘은 구독자분들이 100분이 넘은 관계로 제 인생과 투자 인생, 그리고 저의 생각들, 유튜브에 대해서 한번 다루어 볼까 합니다. 먼저 저의 투자 인생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. 저는 투자를, 요거보다 더 먼저인데, 과거 자료가 없어서 2013년 자료부터 가져왔는데요. 2013년 8월부터 이렇게 1년 단위로 끊어서 보시면 저는 많은 금액을 투자하지 않았어요. 그리고 옛날에 제 주요 투자 방식은 분산으로 스윙 투자를 하는 방식이었습니다. 그래서 투자 아이디어를 만들고 그리고 여러 가지 종목에 대한 아이디어 그리고 그 아이디어가 검증이 될 때 매도를 하고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2013년에서 14년까지 투자를 했고 저는 한 달에 꾸준히 뭐 30만 원씩 뭐 그렇게 넣었나? 아마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제 자산으로 투자를 했었습니다. 그리고 2014년, 15년에는 제가 약간 단타에 대한 연습을 시작을 했던 때인 것 같습니다. 근데 이 단타라는 게 그 한 달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한 달 정도 하다가 그냥 지루해서 배당주에 넣어놓고 그냥 끝냈던 1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. 그리고 제가 건강이 안 좋아져서 아마 주식을 쉬었던 것 같은데 그때 건강이 안 좋아져서 이 돈도 빼서 좀 병원비로 좀 쓰고 근데 이때 또 심심하니까 스윙 투자로 다시 합니다. 그래서 스윙 투자를 15년 중순부터 또 시작을 해서 2016년까지 하는데 나름 수익이 괜찮죠. 그리고 제가 자신감이 생긴 겁니다. 제가 뭐 아팠을 때 쉰 거를 제외하고는 두 번을 해보니까 세 번 중에 두 번 확률이 괜찮으니까 돈을 빌립니다. 3천만 원을 빌렸어요, 그때. 그 3천만 원을 빌렸는데 뭐 이것저것 제가 그때 뭐 먹을 것도 좀 많이 먹고 맛있는 거 여행을 좀 다녔어요, 외국에. 그때 젊을 때니까 한창. 그렇게 다니고 나서 제가 몰빵 투자를 합니다. 왜? 그 제가 생각했는 아이디어가 괜찮았거든요. 그리고 이게 반드시 뜨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. 한 지금 2016년, 17년인데 정확하게 한 3년 뒤에 떴습니다. 이 주식이. 그건 좀 이따가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. 어쨌든 이 한 종목에 제가 원래 했던 원칙을 지키지 않고 몰빵으로 원래 분산으로 분할 매수에 들어가는데 분할 매수도 하지 않고 몰빵으로 딱 들어갔다가 정확하게 한 10몇 퍼센트 까였습니다. 거의 한 20% 넘게 손해를 봤는데 그거를 뭐 다행히 뭐 마이너스 10%대로 다른 거에서 수익을 내서 메꿨고요. 그리고 나서 아예 주식에 손을 끊고 있다가 그냥 짜잘하게 그냥 소일거리로 잠시 들어가서 배당만 잠시 먹고 나오는 그런 식으로 운용을 했고 18년부터는 다시 건강이 안 좋아져서 그냥 돈을 빼고 아예 투자를 마찬가지로 안 했습니다. 투자를 안 했더니 뭐 거의 마이너스 50%까지 통장을 보지 않았는데 그렇게 되어 있었고요. 그리고 제가 그 증권회사를 옮겨서 이렇게 제가 새로 계좌를 파서 1년 동안 했는 누적 손익은 뭐 432만 원 정도. 은행 이자 빼면 230 정도 번 거네요. 한 달에 뭐 10만 원 소일거리 한 정도가 저의 국내 주식 투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제가 좀 처참한 거지만 공개를 하겠습니다. 저는 사실 레버리지나 선물, 신용 이런 거에서 돈을 많이 잃었었습니다. 자, 제가 요거는 현재 기준이고요. 지금 제가 9천 정도를 빌려서 제 돈도 좀 들어가 있죠. 태워서 수익권인데 제가 3월 달만 해도 3월에 이때 3월 23일, 3월 16일에 엄청난 손해를 보죠. 제가 이때 무슨 짓을 하냐? 원유 가격이 그때 30불이 깨졌었거든요. 이 30불이 깨졌었는데 이 30불이 깨졌을 때 제가 그때 판단을 합니다. 이게 생산 원가가 35불에 달하는데 이 30불이라는 거는 정말 되도 않는 가격이다. 그래서 이때 저는 뭐 2020년도 때는 분할 매수가 습관화가 돼 있으니까 분할 매수로 1달러가 떨어질 때마다 계속 넣습니다, 돈을. 그래서 신용을 씁니다, 제가 여기서. 신용을 써서 어떻게 되냐? 제가 이게 또 그때 욕심이 있어가지고 욕심을 부리면 항상 사람이 망하는 게 곱하기 3배 UWT에 들어갑니다. 그래서 제 아이디어가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곱하기 3배에 들어갔는데 이게 상패당합니다. 상패를 당하면서 저는 말 그대로 어떻게 되냐? 마이너스 거의 800 넘게 손해가 납니다. 이때.
이 한 달 동안, 물론 중간에 제가 실현했는 게 있어서 이 두 개만 합쳐도 우리 돈으로 740여 달러죠. 7,400달러. 우리 돈으로 거의 800이 넘는 돈을 손해를 보는데, 이 기간 동안 제가 이 정도로 날려버립니다, 돈을. 이게 전부 다 제가 그 레버리지로 했는 건데, 레버리지에 레버리지 3배를 태운 거죠. 근데 지금은 물론 이거를 거의 다 메꾸고 580만원 정도 이득을 봐서 갚고, 그리고 실현손익 마이너스 150 상태에서 평가손익 680 상태, 요렇게가 현재 제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 투자 라이프인데요. 뭐 저는 거의 뭐 인생을 걸 만한 손해를 본 적은 없었지만, 완전 몰빵해서 투자해서 손해를 집중해서 본 적이 있고, 그리고 레버리지를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올려 쓰는, 그리고 이성적으로 합당하다 해도 시장이 비이성적으로 할 때 제가 버텨낼 수 있는 그 근력이 부족했던 거죠. 그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제가 이 배당주에 점점 관심을 가지고, 물론 옛날부터 있었지만 중점적으로 다루기 시작을 했습니다. 네, 저라고 성장주를 안 하고 싶을까요? 이렇게 치솟는 높은 가격, 그리고 사람들이 인증하는 수많은 수익률 그래프들, 이성적으로 다들 하고 싶습니다. 저도 고작 지금 몇 퍼센트예요? 고작 7%인데 수익률을 자랑하고 싶을까요? 저도 70%, 그리고 테마주 이런 거 들어가서 700% 자랑하고 싶을 거예요. 저도 사람인데 왜 자랑하고 싶지 않을까요? 이성적으로. 기술주들이나 폭풍 성장하는 주식들을 하고 싶어요. 돈 많이 벌고 싶어요. 하지만 저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근력, 마음의 안정성이란 걸 알고 있어요. 투자하는 자산 자체가 뭐다? 저는 빚이기 때문에 이걸 잃으면 안 된다. 제가 빚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한번 잃은 적이 있고, 크게. 그리고 레버리지를 심하게 일으켜서 신용으로 많이 잃은 적이 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이 시장이 비이성적으로 움직일 때, 내 생각대로 안 움직일 때 위험성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자보다 배당이 많을 때만 저는 손이 갑니다, 주식에. 그리고 자, 제가 투자 실패했는 이력을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. 자, 이 바디텍 매드, 지금은 그 코로나 관련해서 주가가 많이 올랐죠. 이게 진단키트주인데, 제가 2015년에 그 회사가 처음에 딱 나왔을 때 그 가치투자연구소에서 제가 어릴 때부터 많이 글을 보고 했는데, 그때 이 종목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습니다. 예. 왜냐? 이 회사가 그 당시에 그 진단 키트를 만드는 회사였는데, 그 폐 질환 관련된 건데 중국 시장에서 그 뚫는 게 어려운데 중국 시장을 중점적으로 했고, 그리고 여기서 그 펫 시장, 애완동물 시장을 대상으로 한 진단 검사 키트. 이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 땅이 넓기 때문에 그 은행이 아니라 병원에 갈 때까지 그 거리가 많이 걸려서 기초적인 진단을 할 수 있는 키트가 필요한데, 이 바디텍 매드의 기술력이 좋아 보였다는 거죠. 그래서 제가 이때 여기서 쭉 떨어지기 시작해서 26,000원대부터 분할 매수에 들어갑니다. 그래서 2만원대가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거를 어떻게 하냐, 그 매집을 쭉 합니다. 그리고 저는 고통의 행군을 시작하죠. 고통의 행군을 시작하다가 여기 한 2만원쯤에 왔는 날이 하루 정도 있었을 겁니다. 19,800원, 19,900원, 2만원. 이쯤 왔을 때 제가 팔았습니다. 그냥 자동 매수 주문을 걸어서 팔았어요. 그리고 잊은 채로 살고 있었죠. 그래서 제가 요 정도 손해를 봤죠. 이게 제 인생에 있어서 첫 번째로 이 몰빵 투자를 해서 크게 손해를 받는 그 부분이고요. 물론 3년 가지고 있었으면 많이 벌었겠죠. 근데 그렇게 보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. 마음 다 상하고. 그리고 던져놨으면 7,600원까지 갔으면 과연 3분의 1 토막 났으면 버텼을까요, 제가? 과연? 네, 그건 아니라는 거죠. 내가 생각하는 성장주가 아닐 수 있어요. 보통 회사들이 상장할 때 제일 실적이 계속 쭉쭉 성장할 때 사잖아요. 근데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죠. 최근에 제가 돈을 많이 잃었는 거는 LIS라는 OLED 기업이에요. 지금 OLED 기업 다 잘 나가잖아요. 얘 같은 경우에도 실적은 잘 찍혀요. 이게 중국에 있는 회사들이랑 매우 그 밀접하게 그 납품을 잘해요. 제가 옛날에 그 차이나 비딩 이런 거 들어가서 다 분석을 하고 들어갔어요. 언제? 12,000원대. 요쯤에 들어갔어요. 아, 이거는 더 떨어질 데가 없다. 이렇게 아이디어를 가지고 들어갔거든요. 근데 더 떨어질 때가 있더랍니다. 네. 이 또 고난의 행군.
이거를 어떻게 버틸 수 있냐라는 거죠. 나는 12,000원이 마지노라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쭉쭉 떨어지는 거죠. 이 OLED 자체가 사이클 산업이기 때문에 이게 적자 회사라도 다음에 반드시 올 거다. 그게 차이나 비딩을 통해서 확인이 되고 차이나 비딩에서 계약이 되면 실제 뭐 공시를 통해서 알려주거나 하는 게 뭐 3, 4개월이 걸린다고 보거든요. 그래서 올해 무조건 턴어라운드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2019년에 1451억인데 올해 상반기에만 그 정도 찍었죠. 분명히 턴어라운드 할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들어갔어요. 2019년에. 그리고 이때도 제가 알고. 근데 주가는 지지부진하다는 거죠. 이거를 우리가 견딜 수 있느냐? 다른 OLED는 간데 왜 LIS는 못 가냐? 이게 삼성이랑 척을 졌습니다. 그래서 못 가는 거예요. 우리나라 국내에서 안 팔려요. 중국에서 해외 매출이 100%입니다. 거의.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성장주가 아닐 수 있고 이 주가가 펌핑 될 때까지 어떻게 기다리는 거. 그게 정말 고통이라는 거죠. 그리고 그게 제 성향에 맞지 않겠다라는 거를 저는 실감을 했고 특히 빌린 돈으로 신용으로 투자하거나 혹은 현금 흐름을 만들고 싶은 조금 더 안정적이고 싶은 제 마음에 있어서는 그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. 그래서 저는 지금 배당주를 중점으로 투자를 하는 겁니다. 자, 또 뭐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. 야, 바디텍메드나 LIS나 잡주 아니냐? 뭐 턴어라운드 주한다고 다 뭐 돈 버냐?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럼 포스코는 잡주입니까? 워런 버핏 포스코 주식을 더 늘려야겠다. 2010년 1월 2010년이 최고입니다. 끝이에요. 2010년 이후로 워런 버핏이 좋다는 이후로 쭉 떨어졌습니다. 이거 과연 물론 이렇게 떨어졌죠. 이거 과연 포스코는 잡주입니까? 사람들은 가볍게 얘기를 해요. 삼성전자에 푹 묵혀두면 그 10년, 20년 뒤에 되면 좋다. 전부 다 결과론적인 이야기죠, 사실은. 대우조선해양 얼마나 좋았어요. STX중공업 이런 거. 현대상선 그런 거 넣었으면 이게 옛날에 우리가 말하는 지금 삼성전자 같은 입지에 있던 회사인데. 그리고 저도 뭐 배당주만 보는 게 아니라 종목과 매크로를 보지 않는 게 아닙니다. 제가 3월에 CS윈드 떨어졌을 때 들어가서 요 정도 수익을 거두고 나왔을 거예요. 그러니까 그린 뉴딜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저는 종목 분석을 해놨습니다. CS윈드가 배당을 주고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배당 안 주면 안 들어가요. 1% 이상의 배당을 주지 않으면 안 주는데 이때 CS윈드 배당이 거의 1.5%까지 올라갔었고 거의. 그리고 제가 그린 뉴딜 이야기 나오기 전에 이 회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. 저는 그냥 상상력으로 구매를 하지 않고 기초적인 실적이 찍히는데 상상력을 발휘를 합니다. 예를 들어서 저는 태양광 업체에 절대 넣지 않아요. 태양광은 논쟁의 여지가 많아요. 이게 좋다 안 좋다 일단 그렇다고 공부를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. 태양광이 기본적으로 자 선생님 같이 한번 보시면 네 가지가 들어갑니다. 실리콘, 은, 그 다음에 유리, 알루미늄. 알루미늄은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그 태양광 모듈 패널의 그 틀이라 생각하면 되고 거의 무게 80%를 차지하는 건 유리. 그리고 이 전기를 흐르게 하는 선은 은이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게 지금 태양광은 논쟁이 많잖아요. 논쟁이 많아요. 이게 친환경적이다, 친환경이지 않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인식은 태양광이 뭐 조금 더 필요하다라고 보니까 그렇게 지금 하나라든지 그런 기업이 뜨겠죠. 저는 이 CS윈드 들어갈 때 배당을 일단 기본적으로 준다라고 보고 추가적으로 매크로로 봤을 때 풍력에너지 이 CS윈드가 실적이 지금 꾸준히 우상향하거든요. 제가 들어갔을 때 이거 지금 너무 일찍 팔아서 그런데 솔직히 저는 버티는 걸 잘 못해요. 그래서 배당주를 더 선호합니다. 배당주는 그냥 버티면 돈을 주니까. 제가 뭐 가만히 놔뒀으면 100% 넘게 수익을 먹었겠지만 200%, 300% 먹었겠지만 제가 완전 2만원대 들어갔거든요. 근데 매크로로 봤을 때 풍력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없었거든요. 태양광은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그래서 풍력과 수력에 대해서는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특히 이 종목은 실적이 확실히 찍히고 단지 상상력으로 구매하는 게 아니라 실적이 찍히는데 실적이 반영이 안 돼 있고 그런 경우에는 들어가는 편입니다. 특히 배당을 줄 때만.
바디텍메드나 LIS는 배당을 안 주니까 제가 그냥 손해를 보고 나온 거고 제 마음이 견디지 못하니까. 자,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뭐 채널의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. 제 투자 인생에 대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것 같아서 저는 뭐 어려운 내용이나 전문적인 분석이 가미된 채널이 아닙니다. 저는 프로가 아니고요. 제 본업은 뭐 초등 고등학생들한테 과학 및 데이터 교육을 하는 이공계 교육을 하는 사람이고요. 그래서 본업은 이공계고요. 이 초중고를 다 가르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는 게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보는 것만 보자. 뭐 어떤 사람들은 막 하루에 막 5시간, 6시간 본업이 있는데도 엄청 투자를 해요. 그래서 자기가 뭐 거의 전업 애널리스트인 것처럼 분석을 하는데 근데 그게 막 답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, 사람들은. 근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을 하거든요. 시장 참여자의 99%가 보는 간단하고 직관적인 이야기들이 투자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저는 그 다루는 범위가 직관적인 생각들, 그리고 사람들이 눈으로 명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간단한 이야기들만 중점적으로 다룰 거예요. 자, 물론 공부를 해야죠. 막 투자를 하면 불안해요. 그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 사람들은 공부를 하는데 저는 배당을 선호하는 거고 실제 현금이 보이니까. 공부 많이 한다고 투자 잘한 거 아니잖아요. 여러분들 뉴턴보다 공부 잘해요? 아인슈타인보다 주식 공부를 더 했을까요? 노벨 경제학상 받은 사람들보다 더 잘했냐는 거죠. 얘들도 다 손실을 크게 봅니다. 공부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죠. 경제학자 중에 주식으로 유일하게 성공했다 싶은 사람이 케인즈인데 저는 케인즈의 이 말을 정말 좋아합니다.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고르지 말고 다른 사람이 좋아할 만한 사람을 골라야 한다. 99%의 사람들의 언어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주식에 투자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저의 채널의 방향입니다. 시장 참여자의 99%가 이해할 만한 수준으로 내용을 다룰 거고요. 단순하고 간단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그리고 단순히 상상력이 아닌 숫자를 바탕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. 그러니까 니콜라 이런 건 전 투자하지 않습니다. 테슬라는 최소한 그 실적이 찍히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. 자,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지금 너무나도 결과론적인 이야기들이 투성입니다. 엠파스, 야후, 라이코스, 네이버 중에 누가 이게 최고가 될 거라 생각을 했어요. 저는 옛날에 썼을 때 엠파스를 제일 많이 썼고요. 근데 야후 코리아 절대 망하지 않을 줄 알았어요. 알잖아요. 야후 꾸러기. 저희 애도 뭐 야후 꾸러기 저도 어릴 때 했었는데 그 다음에 야후는 미국의 대기업 거고 그 다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네이버에 밀릴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? 야후 꾸러기 따라한 게 주니어 네이버 아닌가요? 단순하고 간단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숫자를 바탕으로 아무리 보더라도 이게 결과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많은 걸 걸러봐야 됩니다. 그래서 지금 좋다는 게 항상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. 여러분들이 요거 아실 거예요. 자, 이준석인데요. 그 마크 주커버그가 페이스북에 가입하라고 38번째 가입자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페이스북에 투자를 안 했죠. 이준석은. 왜? 그 당시 우리나라에는 자기 개인 홈페이지에 뭐가 있었어요? 미니홈피에 노래도 나오고 일촌도 있고 방명록도 있고 워낙 아름답고 잘 되어 있는 싸이월드가 있었으니까. 싸이월드가 페이스북보다 부족한 거, 영어 기반이 아닌 거밖에 없었죠. 이런 결과론적인 이야기들 투성이인 세상 속에서 선생님들은 도대체 무엇을 볼 건가요? 자, 지금은 테슬라라고 이야기를 하죠. 저도 테슬라 차를 사고 싶고 가지고 싶어요. 실적도 찍혀요. 하지만 PER이 100이 넘는 상황이 정상적인가요? 배당이 없는데? 진짜 삼성과 진짜 애플은 누구일까요? 지금의 테슬라 옛날에 소니였죠. 이 소니가 계속 소니 왕국을 20년, 30년 가지고 갈 수 있겠죠. 테슬라도 20년, 30년 가지고 갈 수 있을 겁니다. 그리고 주가는 지금 뭐 2,000불 이런 게 아니라 2만 불 갈 수도 있을 거예요. 하지만 진짜 삼성과 애플은 누구인지, 미래를 선도할 기업은 누군지 모른다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술주 성장주가 아니라 이 채널의 운영 방향을 어디로 하겠다? 배당주로 하겠다라는 거죠. 저는 제 눈에 보이는 것,
안정적인 거에 투자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공유하고 싶습니다. 제가 투자하는 거는 맨하탄의 빌딩들, 코카콜라, 내 눈에 보이는 구리스, 극장, 실체가 있는 거,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거에 한다는 거죠. 그리고 재무제표에 찍히고 수치상으로 고평가가 되지 않았고 배당률이 높은 그런 기업들, 거기에 약간의 상상력만 가미해서 투자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99%의 눈으로 같이 하는 거, 그게 제 채널의 운영 방향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. 자, 저는 가급적 2일에 1회는 업로드할 수 있도록 주 3회 이상은 업로드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. 물론 제가 뭐 그렇게 고퀄리티가 아니잖아요. 한국 배당과 미국 배당주를 위주로 할 거고 이슈 되는 것도 그냥 일반 시각으로 한번 다루어 볼 겁니다. 제가 유튜브를 본격적으로 운영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뭐 처음 개설한 건 2020년 8월인데 제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9월 27일부터인데요. 거의 한 2주 정도 됐네요. 117분의 구독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. 저는 뭐 다른 유명 유튜버에 비해서 높은 수준도 아니고 낮은 수준의 퀄리티의 영상인 걸 잘 알고요. 전 본업에 충실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있어서 좀 더 집중을 하고 저한테 배우러 오는 그 저녁에 배우러 오는 학생들한테 좀 더 집중하기 위해서 집중을 하고, 자, 제가 그럼에도 영상을 꾸준히 올리려는 거는 이게 뭐 유튜브 채널 수익이 난다, 그게 목적은 아니고 공헌하기 전략이 있습니다. 내가 이걸 하겠다라고 다른 사람한테 말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실천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. 제 인생에 있어서 배당 현금 흐름으로 은퇴 자금을 넉넉하게 만드는 것, 이거를 여러 사람들한테 공개를 하면서 한번 나아가 볼까 합니다. 물론 뭐 1000명 된다고 해도 뭐 한 달에 2, 3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것 때문에 뭐 스트레스 받고 싶지도 않고요. 저는 공헌하기 전략을 통해서 제 본업에서 나오는 현금을 계속해서 꾸준히 현금 흐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한번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까지 배당주 연구소였고요. 오늘은 제 투자 라이프와 생각들, 그리고 유튜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.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